B-29 폭격거리를 그 당시에 가장 앞서 나가 있던 비행장에서 컴파스로 쫙 꺼보니까 그게 아이러니하게 지나가는 곳이 38도선이었어요. 장장 3년하고도 1개월 동안 한반도를 휩쓸었던 전쟁. 전사자가 200만 명이 넘었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민족 상잔의 비극. 70여 년 전 오늘 이 땅 위에 새겨진 역사를 되짚어봅니다. 1945년 광복의 기쁨을 만끽할 새도 없이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 양 진영으로 나뉘는 혼돈에 휩싸입니다. 1948년 38선 이남은 대한민국 정부를, 38선 이북은 북한 독자 정권을 수립하기에 이르는데요. 그로부터 약 1년 뒤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소련의 스탈린은 남침 지원을 결정. 한반도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공격 개시 작전명은 폭풍이었다. 북한군은 전쟁 개시 하루 만에 서울의 마지막 방어선인 의정부를 돌파했고, 그 이틀 뒤인 28일 서울은 북한군의 수중에 떨어졌다. 현재 타격 작전은 북한군 주력 부대가 서울을 점령, 국군 주력을 한강 이남으로 밀어내면 춘천을 점령한 북한군 조공부대가 수원으로 내려와 국군 주력 부대를 포위 섬멸한다는 것으로 미군이 개입하기 전에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낸다는 것이었다. 한강 이남으로 밀려난 국군 주력 부대는 이제 북한군의 작전대로 포위 섬멸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상황은 북한군의 의도대로 풀려나가는 듯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곳 춘천이 위치한 중부전선이었다. 북한군의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부전선에서 춘천을 하루 만에 돌파하고 국군 주력 부대의 뒤쪽인 수원으로 내려가야 했다. 하지만 북한군의 조공부대는 춘천을 돌파하지 못했고 북한군의 선제 타격 작전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개전 초기 이곳 춘천에서의 3일간의 전투는 이후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6.25 전쟁 초기에 북한군들이 서부전선, 중부전선, 동부전선에서 다 들어오죠. 서부전선도 밀립니다. 중부전선도 밀려요. 그다음에 동부전선 저쪽에 동해안 쪽도 밀리게 돼요. 유일하게 거기 막아내는 게 한국군 육사단을 중심으로 했던 춘천 지역의 전투예요. 이때는 육사단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까지 다 동원이 됩니다. 춘천 지역에서 3일간 막아냅니다. 전쟁이라는 거는 전체가 이쪽에 팀워크를 이루면서 내려오는 것인데 한쪽이 계획에 맞지 않게 지체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 쑥 못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려가 버리면 얘들도 잘못하면 또 포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울에서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왜 서울에서 3일씩이나 그 서울을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입성을 했는데 왜 거기서 3일씩이나 머물게 되지? 이런 얘기들의 궁극적인 춘천 지역이 돌출부로 있었기 때문에 막아냈기 때문에. 연합군이 참전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덕분에 연합군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을 탈환하고 기세를 몰아 초산까지 진격합니다. 한반도 통일을 목전에 둔 상황. 하지만 여기서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전세는 다시 뒤집힙니다. 무지막지하게 밀고 내려오는 중공군의 공세에 연합군은 눈물의 후퇴를 반복하고 마는데요. 1.4 후퇴로 경기, 강원 중부까지 밀린 연합군.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눈부신 대승을 거둡니다. 용문산 전투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중공군들이 육사단한테 대패를 해요. 패잔병들이 일부 이쪽으로 몰려요. 그리고 나머지 중공군들이 인제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합류를 해요. 얘들이 이제 퇴각을 한 병력들이었었거든요. 얘들이 직결을 한 것을 유엔군하고 육사단에서 포착을 해가지고 완전 섬멸을 하자. 완전히 물속에다가 3만 명을 수상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8.5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국내 발전량의 40%를 차지했던 화천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어 이곳에서의 전투는 무척 치열했습니다. 빼앗김과 탈환을 반복하면서 점점 붉게 물들어갔던 호수. 수차례의 공방전 끝에 중공군
세계 사단을 격파한 공로를 치하하고자 대통령은 오랑캐를 무찌른 호수 파로호라는 친필 휘호를 내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끝이 보이지 않던 전쟁도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연합군과 북한 그리고 중공군 측 대표가 주체가 되어 체결한 한국 정전 협정. 이렇게 남한의 서명 없이 한국 전쟁의 휴전이 결정됐습니다. 북한군은 주력이 뭐냐 하면 국공내전에 참전했던 조선인들로 구성되어 있던 인원들이 북한으로 들어와서 그게 북한군의 모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들은 엄청나게 많은 전쟁의 경험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얘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아주 강력하게 내려오게 됩니다. 더군다나 북한의 무기 체계는 소련군이 준 T-34와 그다음에 야크 비행기들, 전투기들 이런 것들이죠. 이러는 와중에 순수하게 한국군만으로 이거를 방어해낸다는 그거는 정말 제한되는 거였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수호될 수 있는 결정적인 군사력의 역할을 유엔군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 곳곳엔 생사를 함께한 유엔군의 흔적이 잠들어 있습니다. 미군이 54,200인가 아마 그 세상을 떴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신 그 유엔군 16개국 중에서 제일 많이 희생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방국이 함께 싸워 지켜낸 이 땅의 자유와 평화. 머나먼 타국 땅에서 용맹하게 전사한 5만 명이 넘는 고마운 이름들. 이들의 이름은 지금도 후손들의 삶 속에서 생생히 살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평고등학교에서는 가이사 병사의 이름을 지금도 모두 기억하고 있죠. 가평고등학교는 6.25 전쟁 당시에 미 44단에서 처음으로 전사하신 카이저 병사님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 고등학교로 출발을 했습니다. 미 44단의 병사들께서 모금을 하셔서 주민들과 미 44단 병사들께서 힘을 합쳐서 지은 아주 역사적 의미가 깊은 학교입니다. 미군 44단의 도움으로 세워진 가이사 고등학교. 당시 미군들이 $2씩 모금해 세운 학교는 훗날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인재를 길러내고 오늘날에도 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도 또 다른 참전국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참전해준 에티오피아의 황실근위대 강류 부대. 무려 253번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강력한 정예 부대로 춘천과 화천 일대 전투에서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을 자유로운 민주주의 체제로 그러면서 더욱더 후손들한테 번영된 국가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국가 안보에 대한 인식을 6.25를 저험하는 이 시점에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더 확실하게 보장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수많은 참전 용사들과 연합군의 희생으로 지켜낸 결과라는 것.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항상 가슴 깊이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호국의 달 6월을 맞아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유엔군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립니다.